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일부만 부자이고 나머지는 가난할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하지 않는 부자만 매일 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지만 답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채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라고 하면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고 어려운 느낌도 듭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알지만 점점 습관을 바꾸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르게 쉽고 재미있게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또 노력해서 습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통해 습관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성공하는 부자의 습관을 만들기 위한 비밀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정체성이다. 우선 습관을 바꾸려면 습관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습관들에도 깊이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습관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위 그림에서 보듯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이 층은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내가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던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던가 명상 훈련을 매일 아침 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3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중 더 낫거나 더 못한 습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종류의 습관의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변화의 방향에 있습니다. 거의 87%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해서 결국 지속하지 못하거나 습관을 만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한 습관을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습관을 만들 때 습관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습관이 평생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떤 뉘앙스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합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괜찮습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죠.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과정만 생각합니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겉습관을 바꾸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습관을 바꿔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습관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억지로 바꾼다 해도 다시 기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습관과 일을 실행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지죠. 강물을 거스르며 수영하는 것과 강물에 따라 수영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유형의 사람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날이 좋아지지만 안 좋은 습관은 나날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죠. 이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난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해. 난 늘 지각해. 난 기계랑 친하지 않아. 난 수학을 정말 못해.
등이 있죠.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그 일은 나답지 않아 라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기도 하고 나가고 있던 모임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것,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때때로는 자신의 문화적 믿음, 자아상을 지탱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일단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계속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 또는 사회든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정체성 갈등입니다. 좋은 습관들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대립한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고 옮겨서 습관으로 만든다 해도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혹은 그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그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자아상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로 어떤 한 가지 모습의 정체성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사색해보고 돌아보고 편집하고 수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 개념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습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같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때 습관은 자연스럽고 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을 바꾸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작은 행동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자가 되는 좋은 습관들을 얻고 싶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크게 다가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부에 식스팩을 새기겠다던가, 화를 덜 내겠다던가, 연봉을 2배 올려 받겠다는 등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들을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반대로 알아보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책을 써 출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도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책을 쓰는 것, 결과 중심에서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정체성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나는 꾸준한 사람, 나는 신뢰 있는 사람, 이렇게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들을 다 모아보면 내가 원하는 상이 그려지겠죠. 이래도 여전히 두루뭉술하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습관이 답이다. 책에서는 반대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올 내 이 삶의 끝, 나의 장례식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고 기사를 써보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뤘던 모든 성과를 기록해보세요. 조금씩 여러분의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나요? 두 번째, 작은 행동들로 증명하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정체성에 맞는 아주 작은 행동들로 조금씩 증명해 나가면 됩니다. 습관은 정체성에서 오지만 또 반대로 정체성 역시 습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행위를 조금씩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반복된 실제라는 뜻이죠. 우리는 반복되어 온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문화이든 전통이든 종교이든 국가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 20년간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에서 습관이 출발하지만 또 동시에 습관은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입니다.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목표나 결과 중심으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미세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쉼없이 진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란 큰 그림을 이해한 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체성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이 변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투표지가 점점 쌓이고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스토리 역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과 인간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집어넣었습니다. 손다이크가 고양이를 넣은 상자 안에는 레버가 있었고 그것을 누르면 상자 한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고양이는 상자 밖으로 나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대부분이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코너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고 상자 틈 사이로 발을 내고 틈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발톱질을 했죠. 몇 분 후 고양이들은 우연히 레버를 눌렀고 문이 열리자 상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다이크는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 고양이들의 각각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들은 상자 주위를 무작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레버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학습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상자를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실험이 20-30회에 이어지자 이 행위는 자동적, 습관적으로 일어나 고양이들은 몇 초 만에 상자를 빠져나왔습니다. 손다이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처음 3번의 실험에서 한 고양이가 탈출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의 실험에서는 평균 6.3초 걸렸습니다. 고양이들은 반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더 자동적으로 답을 찾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다이크는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입니다. 습관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됩니다. 고양이가 우연히 레버를 누른 것처럼 우리 역시 아주 우연히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탐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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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펑 하고 해결책이 나옵니다. 예기치 못한 보상을 우연히 맞닥뜨리고 나면 다음번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뇌는 즉시 보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해 두기 시작합니다. 잠깐 기다려. 기분이 좋은데? 그전엔 어떻게 했더라? 우리의 뇌는 어떤 경험이든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즐거움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전두엽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쓸모없고 고통스러운 시도는 사라지고 쉽고 재미있는 유용한 행동들은 강화됩니다. 습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뇌는 시행착오 과정을 건너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적인 습관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기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억지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한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습관은 자동화되기에 나의 의식이 새로운 도전들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완전한 복리의 그래프이죠. 이처럼 지금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꾸겠다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억지로 하는 느낌도 금물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조금 더 작게 쪼개보세요. 습관을 만들려면 단순하고 쉬워서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꾸준한 습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억지로 만든 습관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습관의 정체,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습관을 성공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3가지를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정체성을 기준으로 안에서 밖의 방향으로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밖에서 안 방향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정체성을 만들고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강물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정체성에 맞는 작은 행동들을 해보세요. 더욱 그 정체성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습관의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더 강화하면서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세 번째,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가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현명한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모두 무시하고 성공하려면 그냥 이렇게 바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만 해야 해 라고 내게 명령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고 쉽고 재미있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수많은 성공 습관들을 장착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부자가 되는 복리의 상승 곡선을 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1% 더 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필요한 습관을 하나씩 만드셔서 습관의 복리, 성공의 복리, 부자의 복리를 마음껏 누릴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